지금 소아과 산부인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환자들이 소아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산부인과도 심각하게.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산부인과 얼마나 잘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사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뭐 의료 수가 문제 얘기도 하고 네. 그 근본적으로 그 필수 진료해야 되는 외과 쪽이나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쪽 부족한 인원으로는 이제 수급이 조절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수가 조절을 해서 그런 필수 핵심에다가 수가를 더 세게 주자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되게 뭐 산부인과 숫자도 지금 거기도 미달이고 소아과가 지금 없어지고 그런 경우로 오히려 근데 의대 증원 이렇게 증원하는 걸 보면은 그런 필수과에다가 강제로 배치를 하는 이 정도 강제로 할 수 있다면 정부가 과 선택에도 그 자율성을 차라리 그렇게 아니 그쪽에 좀 뭐 인센티브를 줘서 강하게 그 좀 드라이브를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지금 약간 좀 너무 쉽지 않는 부분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의대 정원 지금 논쟁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소아과 오픈런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그 간호사가 했었을 때 결국은 자기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 받고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사망하는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필수 의료, 필수 의학 분야, 필수 진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의가 좀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뭐 바이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페이럴, 바이털, 레스 뭐 좀 영어 표현들을 막 쓰는데 그 바이털 학과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야, 이게 도대체 항상 그거 있잖아요. 그 의사 공급의 문제. 이렇게 이제 기사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과연 또 그게 소송의 그 리스크 때문에 기피한다. 의사들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그 다음에 또 뭐 응급의학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심지어 지난번에 이대 목동병원 사건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전이었는데 결국은 그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소송이 끝났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죄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야 이건 내가 애 낳다가 애가 지금 사산으로 태어나는 경우면은 내가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부분 것도 약간 단편적이에요. 그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부분 거는 총 정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수 그러니까 바이털 학과 관련된 부분 것에 증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증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증원 문제가 아니고 원래 다 있대요. 있는데 피하고 있는 게 그렇죠.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사들 보면은 이제 이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서 의료 수급 인력의 부족, 뭐 항상 이렇게 의료 공급 인력의 부족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귓속말 좀 해주고 싶어요. 야, 이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 아니야. 바보야. 의사 문제는 지금 공급이 아니야, 수요야. 수요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예전에 100년 전에 그 케인스가 루스벨트한테 한 말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소아청소년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산부인과 쪽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 많대요 소아청소년 전공. 그런 생각이 사실은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이제 일단 나갔을 때 GP로 미용을 기본적으로 그 머릿속에 할 수 있는 이게 소송의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든 과정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 정- 것도 있지만은 지금 소아과 산부인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환자들이 소아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산부인과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사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료 그 각 분야의 수요의 문제거든요. 네. 약간 응급의학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소아청소년이랑 산부인과 그게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의사수 늘려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 저는 그 의대 증원 논쟁의 본질이 우선 잘못됐다. 뭐부터 잘못됐냐면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료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사수 늘려야 된다. 제가 의협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수요가 없으니까 더구나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은 이제 또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과 끝나고 본과로 지원하는 학생이 산부인과랑 소아청소년과를 자기가 활동할 때는 4년 6년 뒤에요 또. 출산이 너무 절벽이니까 인구 절벽이라 미리 자기가 선택을 그렇죠. 안 하는 거거든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는 개인의 의사 결정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집단 전체의 합리적 예상 즉 출산율 저하로 인해 소아과 의사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올바른 값, 다시 말해서 주어진 정보 하에서 가장 최선의 예측을 하게 되므로 결국 지금 당장의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의 수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줄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게 미래에 대한 기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의 어떤 의대의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고 그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면은 그러면 저출산을 늘려야 되는 거가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또 뭐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의사들이 정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의술만 알았지 뭘 정책을 알아요. 좀 순진하게 싸우고 있는 그렇죠. 느낌이죠. 예. 아니 이것을 공급 문제가 아닌데 공급 문제로 본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전체 공급 문제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기피학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급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총 정원의 공급 문제가 아니라는 분야별 공급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야에 맞게끔 공급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수요를 진작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냥 무대본적으로 전체 정원 늘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맡긴겨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의사협회는 명확하잖아요. 아무리 정원 늘어도 거기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요가 없어지는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공급으로 잘못 봤다는 거랑 두 번째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 이제 원장님 얘기했듯이 수요 차원이랑은 별개의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위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뭐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의료 이 소송이랑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준이다라는 걸 이렇게 봤었을 때 일단은 저는 의대 정원 논쟁의 본질은 일단은 의대 정원 결정의 주체는 정책과 그룹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급 문제가 아닌데 공급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의사들, 정부, 전 국민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건데 본질은 사실 정부가 진정 해결 의지를 2,000명으로 늘리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건 뭐 누가 올까 봐서 얘기는 못 빨리 하겠어. 넘어가. 네. 이제 우린 교육을 다시 그렇죠. 이제 우리의 본질. 우리가 뭐 본질을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줄 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